자,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완전 지금 돗대기 시장이 되었어요. 자, 미국의 다우 지수가 어제 0.97%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2.41% 빠졌습니다. 자, 어제 방송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방송 제목에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죠. 미국의 경기 부양책 vs 대 금리 상승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히려 0.97%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만큼 뺐던 거를 다 회복을 시키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위쪽에 조금 꼬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다우지수는 매우 튼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우지수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오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미국의 다우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는데 나스닥이 떨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또 뭐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술주와 IT들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다우 지수는 올라가는 반면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계속해서 하방 그림 그리고 있죠. 그렇죠. 오늘도 0.80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코스닥 볼게요. 계속해서 하방 그림 그리고 있어요. 880까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을 뿐더러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시장에 우리가 역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시장에 상승이 나오든 간에 하락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답은 하나예요. 결국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존버.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존버. 자, 존버하는 방법. 존버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수가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존버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계좌 상태가 지금 엉망이다. 현재 내 계좌 상태가 엉망이어서 손절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아예 없다. 어느 종목을 손절을 지금 치고 이거를 현금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손실금이 또는 손실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할 수가 도저히 없다. 어느 종목을 처리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존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유형이 어느 거에 속하는지 잘 판단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존버를 하는 두 번째 유형. 현금에 대한 보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지수가 다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믿고 버티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낙관론자입니다. 낙관론자. 아유, 뭐 리스크 관리고 뭐고 필요 없어. 어차피 지수야 빠지면 다시 올라오는 건데 내년에 대선도 있고 3월달, 4월달, 5월달만 잘 버티게 되면 다시 추가 상승 나오지 않겠어? 라고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존버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코스피 2940, 코스닥 880,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흔들리는 거 말고 꼬리 만드는 거 말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940과 코스닥 880을 이탈할 경우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약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한 종목들이 있어서 현금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940과 코스닥 880을 이탈할 경우 종목들을 일부 처단을 해서 매도를 해서 최소 현금 20%에서 많게는 현금 40%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 현금이 아직 갖고 계신 분들, 현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계좌 중에서 아직 약손실이나 그 다음에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은 종가 기준으로 아까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있죠. 마이너스 뭐 30% 40% 되어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손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손절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타격이 너무 심해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물렸다라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손절을 쳐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너무나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계좌를 다시 살리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냅두고 약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다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시켜놓으세요. 그러면 이 현금화를 시켜놓고 이 현금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쓰지 마시고 지수가 더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지수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 현금을 물려있는 종목에다가 다 쏟아서 평균 매수 단가를 싹 낮춰놓으세요. 그러면 지수 반등이 나올 때 해당 종목도 같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드립니다. 자, 피롭틱스라는 종목이고 우리 참고로 AP투자연구소 VIP 회원 종목이에요. 총 300만원 매수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지금 12.52%예요. 자, 애초에 피롭틱스 종목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매매 전략을. 분할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가 왜 습관화가 돼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피롭틱스를 전략을 어떻게 짜놨냐면, 피롭틱스는 총 600만원을 매수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애초에 피롭틱스를 매수를 할 때 총 600만원을 매수를 할 거야. 근데 다만 600만원을 한 번에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3번의 분할 매수로 매매를 할 거야. 그래서 1차에는 14,700원에 들어가고 1차에서 매수할 금액은 170만원을 들어가는 거고 2차 매수할 때는 12,500원이 되게 되면 150만원어치 또 한 번 매수를 하게 되고 3차에서 매수를 할 때는 11,550원에서 마지막 300만원을 투입시킬 거야. 이해 가시죠? 170만원을 1차에서 사고 떨어지게 되면 2차에서 145만원을 사고 3차에서 270만원을 살 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애초에 전략을. 자, 그러면 이 가격표를 보면서 차트를 직접 보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 구간이에요. 제가 하나 끄서볼게요. 14,700원이면 이 구간 1차고요. 자, 2차가 12,500원이면 자, 12,500원이면 여기에요. 여기가 12,500원이고 그 다음에 3차 마지막 매수 가격이 11,550원입니다. 근데 아직 3차 매수 가격은 안 왔죠. 여기가 3차 가격이에요. 1차, 2차, 3차. 자,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해놓은 거냐면 한 종목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1차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마이너스 15%가 되게 되면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1차에서 14,700원인데 14,700원에서 15% 빠진 가격이 어디냐면 12,500원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12,500원에서 15% 빠져있는 가격이 11,5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차까지 분할 매수가 되면 평균 매수 단가가 12,500원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로 맞춰지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표를 짜놓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계획표 없이 그냥 무작정 여기에서 1차 매수해서 다 매수가 들어갔어. 1차 매수해서 여기서 저희도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만큼 수익 났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왜? 피롭틱스 목표 가격이 20% 목표 가격이거든. 근데 20% 달성을 못했어요. 수익을 한 10% 정도 수익 달성했었었는데 만약에 지수가 받쳐주는 상황이었다 그런다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안 밀렸다 그런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겠죠. 근데 지수가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을 짜놓으면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